현실에 잘 사랑 쪽이든 이 돈 버는 쪽이든 잘 쓰지 못하는 분들이 가지는 결정적인 어떤 잘못된 악습관이자 착각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욕망에 대한 지나친 진리화입니다. 스킨십에 약간 좀 긴장도가 높다던가 여자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딱히 뭐 수줍음이 많다거나 너무 쑥매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왠지 좀 스킨십에 조금 경계심이 있고 좀 부담감, 긴장감 같은 게 있고 조금 약간 좀 썩 좋지 못한 반응이 일어나서 이런 걸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사실 좀 남자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데이트하면서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농담 삼아 스킨십 정복하는 법 그래서 진도를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진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렇게 좀 스킨십에서 거부감이나 조금 긴장도가 높으신 여자분들한테 남자분들이 다가갈 때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결정적 부분들이 일반적인 영역에서 무슨 뭐 꼬셔놓고 뭐 자기 가치를 확연한 다음에 뭐 그다음에 도망가는 거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기타 아니면 그냥 뭐 스킨십이 뭐 두려워서라는 둥 안 좋아서라는 둥 이런 식의 영역으로 해석을 해서는 이게 풀리지가 않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다가 자기만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좋아하다가 그 사람이 막상 자기를 좋아해 버리면 애초에 그 사람을 좋아했던 마음이 식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글이 올라와서 그걸 설명해 드린다고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분들 역시도 똑같습니다.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 줬을 때 그 사실을 알고 나도 당신한테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도 관계가 파탄이 나고요. 그리고 전혀 좋아하는 티를 내지 않고 계속 뭐 묵묵부답하거나 쌀쌀맞게 불어도 결국은 관계가 파탄이 납니다. 똑같죠. 스킨십이든 누구 일방적으로 좋아했다가 마음 바뀌는 사람이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체감적으로 이해시켜 드리려고 제가 어떤 비유를 드렸죠?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식 투자, 금융 투자. 일단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계좌를 우리가 까보지 않아서 보통 계좌 인증샷 날려봐 보통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그 사람의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있는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저 사람이 주식이 고수다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었을 거다 안 벌었을 거다 라는 걸 되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힌트가 있는데 그 힌트가 뭐냐면 수익률에 대한 겁니다. 수익률. 어떤 인간이 주식 유튜버든 책의 저자든 뭐 주변에서 많이 아는 사람이든 누구든 자기가 주식을 하고 주식을 좀 잘한다고 떠드는데 나 수익률 몇 %도 찍은 적 있다. 나 작년에 수익률 몇 % 올렸다. 뭐 더블 먹었다. 뭐 따따블도 먹어봤다. 뭐 몇십 프로 먹었다. 이렇게 뭔가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이렇게 수익률이라는 걸 떠들어야 되잖아요. 수익률이라는 걸 떠들어야 되면 일단 제끼시면 됩니다. 일단 제끼면 돼요. 동네 아저씨들이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가서 이제 카드 치는 하우스방 그런 데서 막 하우스방 이런 데서 바둑이 깜깜이 뭐 이런 거 하고서 그거 갖고 나 집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 누가 동네 하우스에서 포카 쳐갖고 집을 삽니까? 그런 사람 보셨어요? 동네에 이렇게 친선하는 무슨 뭐 당구장 카페 이런 데 문 닫고 하는 이런 친선 게임하는 동네 하우스 같은 데서 누가 포카 쳐갖고 누가 그걸로 집을 사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왜 그런 데서 하면 집을 못 살까요? 포카로는 원래 집을 못 사는 걸까? 아니죠. 왜 못 사? 다 사지. 그럼 왜 동네 하우스에서는 포카 쳐서 아무리 돈 따도 집을 못 사냐? 너무 간단해요. 이치가 판돈이 워낙 적어. 판돈이.
아니 동네 하우스에서 아저씨들 친선 게임 하는데 뭐 몇십억 갖고 치겠어? 예? 아니 몇 억은 갖고 치겠냐고. 몇 천만 원이라도 치겠냐고. 진짜 돈 많이 걸고 쳐야 몇 백만 원일 거 아니야. 예? 동네 하우스에서 판돈 몇 백만 원 이상 들고 가서 그 포커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몇 백만 원 갖고 어디 집을 사 무슨 개집이야. 서울엔 개집도 몇 백만 원 이상을 할 거야. 응? 아니 서울에서 몇 백만 원 갖고 무슨 집을 사냐고. 무슨 뭐 화장실 한 개도 못 사. 서울에서는 몇 백만 원 갖고는 아니야 몇 백만 원도 아니다. 돈 1, 2천 갖고도 화장실 하나도 못 살 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돈을 벌려면 포카판이든 주식판이든 코인판이든 뭐야? 무조건 베팅 금액이 많아야 된다. 베팅 금액. 100만 원 단위를 벌려면 몇 백만 원 단위 벌려면 일단 내 돈이 몇 천만 원 단위는 들어가야 되거든. 내가 몇 백만 원을 벌려면 베팅 금액이 몇 천만 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몇 억을 가진 상태에서 뭐 몇 천만 원 정도야 부담 없이 뭐 분할 매수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 몇 천만 원 정도는 1차 분할 매수 용도로 이런 분들 별로 없을 거 아니야. 몇 천만 원은 분할 매수가 아니라 올인이지. 올인 이거잖아. 근데 코인에 어떻게 올인을 집어넣어 몇 천만 원을. 여러분들 가진 시드머니의 전 재산이 맥스가 몇 천만 원일 텐데 그 몇 천만 원을 다 넣어야지만 몇 백만 원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인이라고. 어떻게 코인에 올인을 할 수가 있냐고. 못한단 말이야. 그 대가리 총말 잡고 못하는 거라고. 근데 가끔 가다가 코인으로 되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나오죠. 가끔 가다가 코인으로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도박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게 코인판에 옛날엔 주식의 파생판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코인판에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뭐 일을 해요. 뭐 장사를 하든 무슨 뭐 요즘 뭐 배달 알바를 뛰든 뭐 노가다를 뛰든 그래서 뭐 돈을 좀 모아. 뭐 몇백만 원이고 거의 한 돈 천만 원 정도 돈 1, 2천 정도 모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런 식으로 다 밀어넣어. 풀로 넣고 그냥 마치 그 영화에서 나오는 무슨 홀짝 도박하듯이 홀짝 도리직구 땡하는 것처럼 요즘 뭐 학생들에서 아까 말한 뭐 사다리 게임, 홀짝 게임 이런 것처럼 그냥 걸어요. 하나 걸고 어차피 이 돈 다 날리거나 왁 벌거나 이렇게 한다. 그리고 걸고 날리면 또다시 또 뭐 아르바이트하고 배달 알바 뛰고 노가다 뛰고 뭐 그러니까 돈을 또 모아. 시드머니를 모아. 그때까지 연락이 일만 하고 다시 또 그 돈 갖고 와서 또 1, 2천만 원 모으고. 그러니까 로또 긁듯이 몇 천만 원어치 로또 사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다가 운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버는 거예요. 뭐 허풍 떠는 사람들 말고 돈을 많이 벌어 어쨌든 이런 그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무슨 얘기를 딱 듣게 된다? 그때 바로 이 베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베팅은 거긴 기법의 다른 얘기에 대해서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이 베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물려야 돈을 번다. 그것도 많이 물려야 많이 돈을 벌 수 있고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다. 한옥가 움직이고 있는데 가격이 어떻게 그 매수 평균 단가가 어떻게 애매하게 잡혀갖고 내가 컴퓨터 딱 켜서 모니터 보고 있을 때는 호가가 한옥가 밑으로 내려오면 마이너스 80만 원 그리고 한옥가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7만 원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밑에 건 마이너스 80만 원이고요. 한옥가만 밑으로 내려왔는데 마이너스 80몇만 원이고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7만 원이야. 그걸 보는 순간 야 무조건 팔아야 돼. 야 무조건 팔아야 돼. 그러니까 내 그만큼 평균 단가가 개떡이라는 소리죠. 무조건 팔아야 돼. 그래갖고 그 플러스 7만 원이 되는 그 호가 거기다 그걸 다 깔았어. 싼 걸 다 깔고 팔려라 했는데 좀 있다가 팔렸더라고. 그래서
그 돈을 다 베팅해서 7만 원 번 거야. 그때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이게 단가가 좋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 베팅 때문에 후달려서 그 루나 갖고 많이는 못 먹어. 나도 한 몇십만 원 먹었을 거야. 100만 원은 맞나? 계산해봤는데 100만 원 이상은 못 먹었어. 왜냐면 첫 베팅 때 너무 큰 베팅이 들어갔어. 근데 거기서 너무 평균 단가가 안 좋아서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돈 100만 원 정도의 손해였고 위로 올라가면 7만 원 플러스인 그 살얼음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데미지를 먹었잖아. 먹으니까 그 뒤에 풀 베팅을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꽤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해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다? 나조차도 이렇게 매매를 오래 한 사람조차도 일부러 내가 물릴 수밖에 없는, 물리게 되는 어떤 안배를 가지고서 시나리오를 짜서 매수를 하지 않으면 풀베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와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그런 안배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간 대응했을 때는 따긴 땄지만 큰 돈을 딸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풀베팅을 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계획을 가지고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물리도록 만드는 상황에 집어넣어야 돼.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냥 샀다 물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물려야 돈을 벌고 많이 물려야 많이 번다는 거, 어떤 종목에 대한 확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세 가지 있죠. 어떤 세 가지 확신 중에 하나를 가지는 상태예요. 시장에 대한 확신, 종목에 대한 확신, 내 운빨이나 타이밍에 대한 확신, 요 셋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어. 될 것 같아. 먹을 것 같아.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오를 것 같아. 근데 이걸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손이 안 나가. 이 감정이나 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 컨트롤이 안 나갈 때 나를 거기도록 시스템에 지배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적인 안배를 가지고 하는 그런 물림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 저점 찍고 올라갈 거라고 사서 여기서 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령 더 내려가더라도 나는 계속 살 거다. 그만큼 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런 안배를 가지고 하는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아까 얘기한 스킨십,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했다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지면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 자꾸 손절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식에 제대로 된 베팅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준비된 물림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들 때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항상 그 상명학적으로 여러분들 꼭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에 잘, 사랑 쪽이든 이 돈 버는 쪽이든 잘 쓰지 못하는 분들이 가지는 결정적인 어떤 잘못된 악습관이자 착각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욕망에 대한 지나친 진리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고요. 절대 제대로 된 사랑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 부분,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복잡한 내용이었던 정치적 개인주의, 문화적 개인주의를 설명드렸죠. 요즘 정치적 개인주의와 문화적 개인주의가 합쳐지면서 요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식의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무언가가 좋았다는 경험이 있거나 또는 무언가가 싫었다는 경험이 있다면 그거를 진리화 시켜버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기는 뭐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또는 해봤는데 자기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재미가 없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떠냐면, 그건 그냥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뿐이잖아요. 그땐 그랬던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해를 못 가신 분들은 누구를 만나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걸 계속 고정화시켜요. 나 뭐 먹을래? 물었을 때 초밥 먹을까? 나 이제 생선 싫어하는데. 싫어해? 왜 싫어해? 나 잘 안 먹어. 생선 안 좋아해. 그 누가 그러지 말고 초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 왜냐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왜냐면 나는 초밥을 안 좋아한다고. 초밥을 별로 먹어본 적도 없고 회든 초밥든 생선 쪽 특히 날거 이런 쪽도 해산물 익힌 거조차도 해산물은 원래 좋아하지도 않는 데다가 익히지도 않은 날거에 난 먹어봤는데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잘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좋아하지 않는데 왜 자꾸 난 그걸 표현을 했고, 나는 그런 사람이, 난 그런 기호가 있다, 그런 취향이 있다고 분명히 어필을 내 자기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받아들여 주지 않지? 그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이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잖아. 초밥을 못 먹는 게 틀린 거야? 이게 잘못이야? 아니잖아. 그냥 너는 초밥을 좋아할 수 있겠지. 너는 그래서 초밥 먹고 싶을지 모르겠지. 나는 아니라고. 나 아닐 수 있잖아. 난 너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초밥을 싫어한다고.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고, 내 개인적인 취향, 기호, 내 방식, 내 스타일, 이게 나야. 이게 나라고. 이런 나를 존중하지 않고 배려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란 사람하고 친구하고 연인하려고 그러니?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잘못된 거야. 상대방이 어떤 걸 요구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사람 있는 그들의 모습을 존중해주고 챙겨주면서 그러면서 만나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의 사고가 지금 요즘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강합니다. 거의 이런 중심으로 개인주의가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또 많이 이렇게 좀 이쁘게 포장이 되어 있냐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는 뭐가 좋다 싫다라는 게 있는 게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되게 많이 합니다. 주체적이고 독립심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만의 방식과 자기 가치관이 있다. 뭔가 왠지 그런 건 있어야 더 좋은 것 같은 걸로 요즘들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건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다, 독립적인 성향인 거다, 이런 식으로 되게 포장을 많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나는 뭐 그냥 대충 좋은 게 좋다, 괜찮아, 뭐 상관없어, 그거 나도 맛있어, 이거 먹을까, 이런 거보다 오히려 난 이게 좋고 난 이게 별로고, 그러니까 이건 싫고, 이런 게 딱딱 부러지는 사람이 사실은 되게 건강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다, 약간 이런 식의 이미지가 많이 포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고 강한 사람인 걸 넘어서 요즘은 이게 약간 수준이 높은 사람, 또는 어떤 취향이 분명히 때문에 약간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예술적 체계, 어떤 가치가 높은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포장도 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커피 마셨는지 아메리카노 줄까지, 아니야 여기 왜, 여기 저기 더치커피 없어. 더치커피? 난 더치커피 아니면 안 먹어. 그래.
여기 에스프레소는 없니? 에스프레소. 나 에스프레소 아니면 안 먹어. 아유, 뭐 친구 집에 갔는데 커피 한잔 먹으자. 그래. 홍차 먹어. 나 홍차는 안 맞아. 홍차는 안 맞았어. 미안해. 홍차. 뭐 산미가 어떻고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뭔가 거기서 더 디테일한 카테고리가 자기의 선택적 영역이고 자긴 그것만 좋아하고 그것이 아닌 것들은 별로 자긴 땡기지 않고 자긴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자기 기호와 취향과 스타일과 어떤 이런 거를 구성을 하는 그걸 하면 자기가 왠지 좀 더 수준이 높고 좀 잘 나가는 사람이고 조금 또 뭔가 좀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는 이걸 옛날에 이지랄했으면 전 지랄이라고 옛날에 이지랄했으면 뭐 꼴 같지도 않게 무슨 대충 쳐먹어 무슨 그 까탈스럽게 옛날에 이랬으면 뭐라 하면 진짜 되지도 않고 갖고 얘병 지랄했다고 그냥 대충 쳐먹어 왜 다 비슷해 커피는 커피지 무슨 그 사람 되게 까탈스럽게 구네. 옛날엔 이건 그냥 까탈스러운 거였어요. 옛날엔 까탈스러운 거였어요. 요즘은 근데 아니죠. 요걸 빨아주거든. 하다못해 뭐 피망 빼주세요, 양파 빼주세요, 소스는 뭘로 주세요, 치즈는 뭘로 바꿔주세요, 뭐 음료수는 뭘로 바꿔주세요. 이걸 뭐 다 해주거든. 서비스를 문화 상품이나 음식들 파는 데서 다 이렇게 해주면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맞춰주고 빨아주니까 왠지 뭐 좀 귀한 대접받은 느낌이 들고 이래서 그거를 자기 중심으로 이제 무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 중심의 자기 취향 중심의 개인주의가 아주 강력하게 요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심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 어떤 식의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이게 그저 자기가 이렇게 굴면 뭐 둥글둥글하게 잘 어울리긴 힘들다. 뭐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친밀감을 편안하게는 잘 못 어울린다. 뭐 이 정도의 문제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 어쩔 수 없지. 이걸 어쩔 수 없다. 난 그러니까 내가 너무 독특하고 특별하고 개성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난무난하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뭔가 수준 높은 사람들만 가지는 어쩔 수 없는 삶의 시련을 겪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자기는 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저런 곳에 특별하지 않은 저런 사람들과 둥글둥글하게 어울릴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요. 이걸 교수님 저는 뭐 대인관계 잘하고 싶다 해서 안 돼서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다 개구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에서 불편함도 느끼지만 반대로 50%는 그래서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지가 특별한 줄 알아요. 상명하게도 되게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에서 불편함도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요. 왜냐면요, 교수님 저는 특별하니까. 교수님도 저 같은 사람 처음 보셨죠? 저는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라면서 그걸로 그럼 잘나든가 그냥 다 잘나든가 최고로 입고 최고로 섹시하고 최고로 돈 많고 최고로 뭐 다 좋은 직업에 최고로 잘나든가. 근데 최고는 아니거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를 아무리 자기가 최고는 아니야. 최고는 아닌데 흔남 흔녀인 건 또 더럽게 싫은 거야. 자기가 최고의 퀸카는 아닌데 또 그렇다고 흔남 흔녀인 건 싫거든. 난 최고는 아닌데 흔해 빠진 건 싫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래 특별한 거 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전형적인 누가 봐도 전형적인 미녀, 누가 봐도 다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컴플렉스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꼭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잘나지든가 그렇게 잘나고 싶으면 잘나지든가 아예 그냥 오리지널로 다 스펙 탁탁탁 다 맞춰 잘나지든가 다 잘하고 잘나고 잘하고 잘 살든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럼 그냥 평범하게 노멀하게 살든가 주제파 분수파 해서 결국 그냥
사는 게 별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보통처럼 살면 되지. 또 이것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특별하고 싶을 때 요 지랄을 하는 거죠. 전 이렇게 개성이 강하고 저만의 특별한 성격과 특별한 욕망과 특별한 취향과 특별한 사랑의 방식과 특별하게 꿈꾸는 이런 꿈의 미래 비전과 저는 제 이상형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만의 나다움, 특별함, 이런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처럼 살 수가 없나 봐요. 하나님은 저한테 왜 이런 아름다운 시련을 주셨을까요? 이러는 거지 맨날. 그러니까 가진 게 전 왜 이렇게 특별하게 못난 걸까요?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걸 포장을 이걸 요즘 빨아주니까 이걸 하면 할수록 자기가 되게 특별한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남들하고 불편하면 적당히 섞일 수도 있는데 적당히 섞이는 게 수치스러운 거야. 자존심 상하는 거.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 영역에서 일부러 늘 어디 가든가 까탈스럽게 굴거나 상처받거나 연병질환 떨고 있다는 걸 본인도 몰라. 자기가 연병 질환을 떨어야지만 자기의 존재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항상 연병 질환을 자동적으로 떨고 있는, 즉 귀신 빙이 들린 걸 퇴마를 통해서 귀신 불린 걸 내보낼 수 있는데, 아니 귀신 들림 정도는 있어야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지. 어머, 사람 미친 것 같아. 왜 이상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일 수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는 게 그저 남들하고 둥글둥글하게 잘 어울리지 못하고 남들한테 잘 이해받고 이렇게 깊게 친해지고 요런 게 안 되는 정도의 불편이 자기 문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타의 심각성을 몰라. 그러니까 상담에서 어울리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하지만 사실은 친해질 생각도 없고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 사실은요, 친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모두와 두루두루 친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냐, 모두와 두루두루 친해지고 둥글둥글 어울린다는 자체가 당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평범한 인생이고, 당신은 평범한 인생을 살면 자기의 여기가 꿈꿔왔던 이상한 망상적 판타지, 난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게 무너져요. 그래서 꼭 이런 사람들은 이상한 거 되게 이상하게 십수년 된 거 꼭 하나 이상한 어떤 분야의 성공, 경지 이런 거 집착하거나, 이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자기한테 해당되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어떤 이상한 취미나 어떤 업무나 어떤 분야에 그냥 아니 우리가 무슨 다 김연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나얼이나 박효신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못됐다고 우리가 난리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특정 분야, 특정 취미, 특정 어떤 영업 분야, 일 같은 데서 어떤 경지 되게 잘하는 걸 되게 오랫동안 집착합니다. 이거 포기를 못해. 그걸 또 엄청나게 잘하고 싶어요. 엄청나게. 그냥도 아니고 달인, 경지, 장인, 최고 수준 이렇게 엄청나게 집착해. 또는 되게 희한한 욕망을 갖고 있고 이 욕망을 꼭 성취하고 싶어요. 되게 뒤틀려있는 희한한 욕망이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게 되게 한번 꽂히면 계속 오랫동안 좋아요. 미친 듯이 스토커처럼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 어떤 희한한 욕망, 어떤 경지, 이게 왜 자기가 이러는지 이해를 못해. 그래서 평생. 근데 자기는 그게 포기가 안 되고 너무 좋고 꼭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판에 되게 깊은 정신분석 얘기가 되게 많이 해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 그런 경제 안으로도 얼마든지 아무렇지 않게 잘 살 수 있고요. 그런 욕망 안 이루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상관없고요. 예, 어떤 그 사람 아니어도 다 삽니다.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마치 어떤 이렇게 그 욕망이나 결과 목표가 내 손에 이렇게 딱 들어간 채로 이렇게 막 손을 꼬매고 본드로 붙여놓은 거라 생각해. 내가 놔라 얘기하면 교수님 저도 그거 안 하고 싶은데요. 제 손에 본드로 붙여줬어요. 제 손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저도 놓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사람이어야만 돼요. 저는 그 꼭 욕망을 이루어야 돼요. 저는 그 경지를 꼭 이루어야 돼요. 그 목표를 꼭 성취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안 놓는 거예요. 자기가. 안 놓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았는데 안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예 손을 안 놓는다. 손을 안 핀다고요. 손을 필 수가 없다고요. 왠지 아세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너한테 그거 빼면 넌 뭔데? 이렇게 물어본 거죠. 봐봐. 네가 왜 그게 안 되는지 물어볼게. 네가 특정 어떤 뭐 공부가 됐든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어디에 되게 집착해서 꼭 뭐가 되고 싶은 게 있을 거야. 있다고 쳐봐. 네가 그거를 너한테 그거에 집착하고 그 긴 세월 동안 그거 꼭 하고 말 거야. 이루고 말 거야. 너한테 그거 빼면 넌 뭐니? 내 물어보지. 너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그걸 빼고 나면 너란 사람 뭐 대단한 것 같아? 뭐 특별한 것 같아? 뭐 아까 얘기한 그걸 빼고 너를 보면 어때? 네가 뭐 대단하게 뭐 잘난 게 있는 것 같아? 없지, 그치? 그걸 빼고 난 다음에 널 보면 뭐 잘난 건 둘째치고라도 뭐 좀 특별한 거라도 있는 것 같아? 없지. 그럼 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야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너무 막 병신이다, 바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다 인 건데. 저도 그냥 보통 사람이죠. 제가 뭐 교전이고 뭐 다 이런 거 빼도 그냥 똑같이 보통 사람이죠.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게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멘탈 붕괴가 아니라고요. 너 뭐야? 그냥 지나간 사람인데 뭐야? 뭐 잘났어? 아닌데? 쉽게 뭐야? 아니요, 저 평범한 사람인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가 놔서 그게 없는 상태에서 자기와 자기 인생을 보면 아무것도 자기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잘난 것도 내세운 게 없고 내가 여태까지 왜 살았냐 또 앞으로 왜 살아야 하나 인생적으로 또 뭔가 방향 자체가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지, 그 뒤틀린 욕망, 그 사람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자주 얘기해 주는 게 일본 사무라이 속담. 인생은 슬픈 고집이다. 그거는 너는 자꾸 나한테 교주님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저인가 봐요 얘기하지만 아니고 그건 그냥 고집이야. 슬픈 고집. 그래서 인생은 슬픈 고집이란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 슬픈 고집을 붙들고 살면서 그 고집스럽게 붙드는 거 하나로 나도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다. 나 별거 아닌 사람 아니야. 나 니들한테 무시받을 사람 아니야. 나 존재감 없는 사람 아니야. 나 헛수고하고 허송세월한 거 아니야. 나 헛산 거 아니야. 라는 방어 기제로 그걸 붙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야. 놓으면 무너지니까. 놓으면 무너지니까. 이해되셨죠?